제가 20년 동안 유통을 하면서 절대로 다단계 하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말렸는데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규가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신규들이 많이 오시면요, 첫 번째 박수 소리가 좀 작습니다. 예, 이제 팔짱을 끼고 한 45도 각도로 째려 보시죠. 너 한번 얘기해봐. 뭐 이렇게. 예, 저도요, 2년 반쯤 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 바닥에 앉으셔서 팔짱을 끼고 45도 각도로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왔는데 대학 다닐 때는 고학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대학을 마쳤는데요.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제가 했던 일은 마케팅실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유통 쪽 일을 했는데 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승급도 빨리 되고 그다음에 보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잘 나가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집에 전세 보증금을 매년 올려주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쭉 찬찬히 돌이켜보다가 성공하신 분들과 이렇게 상담도 좀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 그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제 사업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통 쪽 일을 했으니까 나와서도 무슨 사업했냐면 유통사업했어요. 한 3, 4년 정도 사업이 잘 돼서 저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빚도 갚고 수도권에 집도 샀어요. 차도 사고 통장에 돈도 좀 쌓였어요. 제 사업도 잘 돼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돈은 좀 벌었는데 이제부터는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돈이 쌓이고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은 내가 힘들다고 해서 조금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사 다닐 때는 조금 쉬면요, 월급 좀 적게 나오고 보너스 좀 적게 받으면 되지만 내 사업을 조금 방심하면 돈이 줄어요, 회사가 망해요? 예, 사업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24시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좀 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내가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직업이 없을까 찾아다녔는데요. 그런 직업이 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예,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하루는 집에서 살림만 살던 와이프가 자기도 돈을 벌어보러 한번 나가겠대요. 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살림만 살아. 그랬더니 아니, 자기도 뭔가 성취를 위해서 일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100만 원만 한번 나가서 벌어보세요. 그랬더니 탁 저를 쳐다보면서 그깟 100만 원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살림만 살던 동네 아줌마가 나가서 그깟 100만 원 벌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래서 저기 소비자들 중에서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합격하면은 물건 사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보험회사에. 그죠? 보험회사 들어가면 시험 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물건 누구한테 팔아요? 자기한테 팔잖아요, 자기한테. 일단 나한테 팔고, 그 다음 신랑한테 팔고, 예, 시부모, 친정부모 이렇게. 어쩌다가 친구.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팔더니 더 팔 때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예. 그래서 보험은 역시 자기 적성이랑 안 맞다고 하면서 어느 하루는요, 정말 밥상을 이렇게 멋있게 차려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 보험은 도저히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고 화장품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든 기술로 한국콜마가 생산한 화장품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정말 팔면 잘 팔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험 그만하고 이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 브랜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화장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품질이에요, 브랜드예요? 브랜드. 예, 브랜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브랜드가 뭐야? 제가 마케팅 20년 했다니까요. 브랜드가 뭐야? 그랬더니 브랜드가 텀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텀이라고. 그죠? 딱 보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네. 뭐? 다단계 맞아요. 그러니까 물든 애도 뚝 그친다는 그 다단계. 그랬더니 이제 덜덜덜 떨면서 있잖아, 자기야 있잖아, 이게 원래 다단계 네트가 원래 이론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교과서는 굉장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유통 전문가라니까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다 알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랑 다단계 하자고 많이 왔겠죠. 예. 저는 오면요, 설명하면 다 들어줍니다. 열심히. 그럼 친구들이 신나서 열심히 설명해요. 보통 사업 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반. 예, 다 들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냐고 물어요. 하라 그러면 그거 해서 왜 돈 안 되는지를 제가 한 20-30분 설명해줘요. 그럼 대부분 친구들이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단계가 무서워서 안 한 게 아니고요, 돈 벌 자신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 무서운 다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 그랬을까 하지 마라 그랬을까?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딱 들어가 봤는데 썬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봤는데 거기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콜마가 주주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 회사에서 만들었으면 적어도 불법 금융 피라미드는 안 하겠구나. 그럼 좀 해라 그랬어요. 와이프 보고 왜 해보라 그러냐면 하도 이렇게 좀 살림을 자기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깨먹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이제 손을 벌리면 혼내주고 난 다음에 집에서 살림만 제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잊어버리고 제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 했냐면요, 석재무역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석 같은 거 있죠, 수입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뭐 사업은 꽤 괜찮게 잘 됐는데요, 와이프가 또 저거 해서 돈을 깨먹는다고 하니까 저도 또 더 열심히 팔아야 되겠죠. 1년이 지났는데요, 와이프가 돈 달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야. 근데 뭐 박스 들고 왔다 갔다 바쁘긴 되게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불러갖고 자기야 그 다단계 힘들지? 그 화장품 쉽지 않지? 이렇게 했더니 여기 사장님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한테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많이 힘들잖아,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 나 한 달에 300만 원 벌어, 이렇게 아주 거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장을 보니까 30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전율이 쫙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 좋았겠죠? 안 그래요. 저쪽 보면은 이렇게 순진해 보여요? 좀 뺀질해 보여요? 뺀질해 보이죠? 예. 맞아요. 여기도 다 전문가들 계시는데 자기 분야에서 유통 쪽이면 제가 전문가인데 다단계에서 동네 아줌마가 300번 이거 불가능하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요? 와이프가 벌고 있잖아요. 살짝 자존심 상해서 돈 버는 거 보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조사를 하는 아주 그런 습관이 회사 다닐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와이프한테 두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일어서서 제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애텀이라고 쳐봤습니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돈 버는지. 그때부터요, 짬짬이 제 사업을 하면서 애터미를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회장님 강의도 듣고 초창기 사업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VOD를 통해서 들었는데 자꾸자꾸 제가 놀라기 시작한 겁니다. 300만 원 번다는 거 들었을 때보다 점점점 놀라서 급기야는 다단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요, 제가 그 한 달 동안 알아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유통을 하면서 절대로 다단계 하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말렸는데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게 바로요, 애텀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뭐 그거나 다단계나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통회사예요. 많은 유통업체 중에 하나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유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유통 다 아시죠? 유통 알아요? 뭐예요? 사고 파는 거지 뭐. 맞아요, 사고 파는 거. 유통이 뭔지 다 아는데요, 정의를 해보라면 잘 못해요. 근데 정의를 한번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 확 바뀝니다. 유통이란 건요,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단계가 다 유통입니다. 근데 그 유통에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요.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첫 번째가 장사꾼이 안 남고 판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예. 근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만큼 많이 들어가냐? 좀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그 옷은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의 유통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보통 한 10만 원 주고 사셨죠? 그럼 얼마짜리예요? 만 원, 거의 한 5천 원. 기분이 살짝 나쁘시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바르던 그 화장품은 보통 유통비용이 30배쯤 들어갔습니다. 10만원짜리 사서 발랐어요. 원가 얼마? 3,000원. 예. 여기 아이샤도우 이쁘게 하신 분 있네요. 그 아이샤도우 비싼 거죠? 예. 그거 원가 100원입니다.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지금 650명 중에서 만이라고 얘기하시면 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관심 없게 만들었어요? 기업의 마케터들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원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그냥 막 사요. 예,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보다는요 유통 쪽에 큰 돈이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이 다 어디에 소요되느냐 하면요,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에서 파는지, 경쟁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래도 안 억울해요. 왜 안 억울하냐? 예,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마케터들한테 세뇌당해서 안 억울해. 그게 남들 다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유통이라는 게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거 유통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나온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1930년대 미국 하버드에서는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얘기하고, 야, 그 비용을 굳이 다른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좀 해결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하나 만들자.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광고는 우리가 하자. 어떻게? 써보고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얘기하자. 그러면 광고 비용 없애도 돼. 그 다음에 유통 단계가 줄어드니까 유통 비용도 없애. 그러니까 가격을 5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또 남는 돈은 우리에게 돌려주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단계 다짜만 하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 대주주, 그 유통회사의 CEO, 경영진, 그리고 같이 하는 초기 사업자, 요 분들이 소비자의 이익은 외면하고 자기들 거 먼저 챙겨. 그러다 보니까 뒤에 도는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손해보다니까 다단계만 나오면 전부 다 싫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요 친구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들고 와요? 보상 플랜부터 얘기해요. 돈 되는 얘기부터. 그럼 제가 잠깐만 뭐 파는데? 이렇게 물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다 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소비자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유통회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판매하는 제품이 중요해요. 잘 팔아야 돼요. 그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품 좋은 게 잘 팔릴까요? 좀 안 좋은 게 잘 팔릴까요? 좋은 게 잘 팔리죠. 그럼 저기 청담동에 있는 그 갤러리아 명품관에 있는 제품이 좋아요? 저기 마트에 있는 제품이 좋아요? 명품관에 있는 제품 당연히 좋죠. 그러면 그 명품관에서 매출이 많아요? 저기 이마트 매출이 많아요? 이마트 맞아요. 그래서 이마트에 있는 제품이 명품관에 있는 제품보다 더 좋죠? 아니 왜 이러세요? 또 좋은 게 많이 팔린다면서요. 그 많이 팔리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뭘 빠져먹었냐면요 제품력이라는 걸 빼뜨린 거예요. 제품력은요 이 제품의 품질 대비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품질만 좋아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격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나는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바빠지죠. 그렇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너 할 일 없죠? 니네 집 놀러 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빠지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친구가 갖고 오는 제품이 내가 마트에서 사는 제품의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30%에서 50%가 싸. 그러면은 친구 보고 오라 그래요? 오지 마라 그래요? 올 때 뭐 갖고 오라 그래요? 내 필요한 거 뭐 갖고 오라 그러죠.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품 갖고 해야 되느냐? 품질은 명품 수준. 그걸 절대 품질이라고 그래요.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 절대 가격. 이 절대 가격이 뭐냐면 절대로 이 가격 이하는 안 나온다. 이런 가격이에요. 그런 가격으로 물건을 줘야만 보통 소비자들이 다 전달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통 경력 20여 년 동안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제게 주는 그런 회사는 없더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그래서 수많은 다단계 네트 회사들 다 가봤더니 품질은 좋은데 제품 경쟁력이 그리 좋지 않더라. 비싸더라.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말 있어요. 한 3, 40년 전에는 말 잘하면 뭐라 그랬어요? 공산당이라 그랬어요. 진짜. 그죠? 예. 요즘은 말 잘하면 뭐예요? 다단계예요. 다단계. 왜?
비싼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제품들은 제품력이 떨어지는데 떨어진 제품력 갖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만 살아남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다단계 하지 마라. 제가 이런 기준을 갖고 조사를 딱 했는데 애터미가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뭘 파느냐면요, 화장품을 팔고 있다고. 화장품 맞네요. 화장품을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생필품을 파는데요, 뭐 이런 거 팔더라고. 치약 이런 거, 칫솔. 이거 생필품 맞으세요? 양치질 매일 하세요? 이런 제품을 파는데, 이런 제품은 애터미만 팔아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팔아요? 다른 데서도 팔아요. 근데 이거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만 팔아요? 다른 유통에서도 다 팔아요? 다른 유통에서 다 팔아요. 그럼 뭐 때문에 도대체 이거 판다고 해서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안 했던 사람이 이것 보고 나서 애터미 사업하러 나왔을까? 궁금하죠. 근데 제품은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사업하러 나온 이유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 써보면 금방 좋은지 나쁜지 알기 가장 쉬운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치약. 자, 치약 써봤어.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양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 자, 치약을 써보면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죠? 예,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치약을 한번 제가 써봤어요. 써보고, 그 다음에 제품만 좋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품력이라는 게 있는데, 제품이 좋은 것과 제품력이 우수한 건 달라요. 제품력이 좋다는 얘기는 제품은 좋지만 가격이 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의 가격을 한번 조사해봤는데, 근데 여기 사장님 양치 왜 하세요? 엄마가 시켰어? 예. 여기 양치 왜 하세요? 찝찝해서, 여기 양치. 예. 남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예. 자, 양치를 하는 이유는요, 세균 제거입니다. 입안에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세균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양치한 다음에 각을 해서 버리면 한 50% 정도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죽이면 됩니다. 세균을 죽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어요? 커피포트 생각하신 분 있었죠? 방금 물을 끓인다. 커피포트 펄펄 끓는 물로 5분간 각을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세요. 자, 세균을 제거한 두 가지 방법은요, 항생제가 있어요. 항생제가 있는데 이 항생제는 치약에 넣어 쓸 수가 없습니다. 항생제는 쓰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치약은 없었어요. 그런데 천연 항생제가 발견됐는데 이름이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라는 천연 항생제가 발견됐는데 이건요,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지만 치약에 넣었으면 참 좋겠다. 세균을 제거하기가 아주 좋겠다. 그런데 이 프로폴리스는 벌집에 다람쥐가 들어가서 죽었는데 안 썩어. 왜 안 썩는지 봤더니 프로폴리스라는 물질이 세균의 신진대사를 막아버려서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써도 내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약에 넣어서 써도 됩니다. 근데 이 프로폴리스는요, 물에 안 녹아요. 알코올로 녹여요. 지용성 프로폴리스입니다. 알코올로 녹여서 정제해서 썼는데 이제 치약에 넣어서 쓰면 우리 몸에 이제 각을 해서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프로폴리스 코팅이 입안에 있기 때문에 세균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탈출합니다. 그래서 잇몸에 피나는 건요, 치연염이에요. 대부분 이런 염증 때문에 생기거든요.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쓰시면요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이 프로폴리스 치약이요 굉장히 비쌉니다. 마트에서 프로폴리스 치약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 안 팔았냐면요, 같은 치약 가격인데 가격이 비싸. 어느 정도 비싸냐면 100g당 요즘 평균 한 10,000원쯤 합니다.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근데 애터미 거는요 200g짜리, 그럼 얼마예요? 20,000원이에요. 근데 20,000원짜리를 마트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리죠. 근데 애터미는요 지용성이 아니고 수용성이에요. 프로폴리스를 물에 녹여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만들어서 치약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명품 치약입니다. 이런 치약인데 20,000원 밖에 좀 억울하죠? 얼마쯤 받을까요? 40,000원. 애터미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 40,000원. 자, 여러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거 40,000원에 팔아도 회사도 남는 게 없어요. 마트에 올려놓으면 하나도 안 팔려. 그럼 이게 왜 좋은지 TV 광고를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니까 이걸 그냥 광고를 하지 않고 비용을 10분의 1 정도 낮춰서 팔면 됩니다. 그래서 40,000원짜리를 10분의 1 정도 낮추니까 4,000원. 자,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쓸 수 있다 없다?
예, 이제 4,000원 써요. 근데 4,000원이면 나는 쓸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써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20 치약은 가격이 이거보다 싸요. 나는 쓸 때는 좋은 줄 아니까 쓰죠. 근데 옆집 순이 엄마한테 얘기하려니까 그럼 그애보다 좋다는 걸 설명해야 되죠. 자꾸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잘 모르는 거 설명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치약을 가격 조사를 해봤더니 4,000원이냐.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가격이 2,900원이다. 이걸 보고 지금 머리가 쭉 펴 쓰시는 분들은 이미 성공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아직 멍하게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애터미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이 애터미에서 4,000원에 팔았다면 저는 제가 하던 사업을 계속했을 겁니다. 저는요, 나와서 애터미를 하기 직전까지 석재무역업을 한 7년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업 계속했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돈 벌고 와이프는 그냥 애터미에서 돈 벌고 하면 돼요. 그런데 애터미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은요, 아까 다 들었지만 얼마예요? 2,900원이에요. 그럼 4,000원하고 2,900원 차이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4,000원은요, 그냥 내가 사서 쓰기 좋은 착한 가격. 남들에게 팔 수도 있을 만한 착한 가격. 근데 이 2,900원은 무슨 가격이냐? 아무도 만들어서 팔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 2,900원 안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보통 소비자 그룹의 35%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비용도 내야 되고, 물류비도 내야 되고,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게 이익도 챙겨야 돼요. 소비자 그룹에 돌려줄 마진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가를 따지면요, 한 1,880원쯤 원가가 나와요. 이런 가격은요, 치약 공장 사장이 치약을 만들려고 갖다가 프로폴리스 P자만 들어간 걸 해도 이 가격에 만들기도 어려운 가격이에요. 이런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럼 명품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채널백이 아시잖아요. 채널백, 그죠? 명품이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명품 채널백 있어요. 채널백. 그 품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채널백 갖고 품질 안 좋다고 얘기할 사람 없죠? 예. 근데 그 절대 품질의 제품을 회사들은 우리에게 어떤 가격에 팔아요? 절대 가격에 팔아요? 리저너블한 가격에 팔아요? 리저너블한 가격에 팔아요. 그 리저너블하다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 리저너블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 별로 리저너블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끔 착한 가격에 줘요. 근데 애터미는 뭐 해줘요?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준다는 거예요. 무슨 가격? 진짜 절대 가격에 제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유통 쪽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가격표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머릿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건 공장도 가격. 야, 저 공장도 가격이야. 아, 저건 유통업자들이 받는 도매 가격, 소매 가격 이런 게 있어요. 그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병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한 달에 2,500에서 3,000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수당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럼 꽤 괜찮게 사는 거잖아. 그죠? 근데 백화점에 가갖고 물건을 못 삽니다. 직업병이에요. 이게 넥타이가 있는데 백화점 갔더니 보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 눈에는 얼마나 보여요? 10,000원. 그래 떨려서 못 산다니까요. 이 직업병이에요. 아직도 저 넥타이를 사러 저기 할인점들 있잖아요. 거기 뭐 아울렛 이런 데를 막 전전하는 이런 아직 병을 다 못 고쳤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저게 무슨 가격인데 금방 아는데 애터미는 전 제품이 공장도 가격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미끼 상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제품을 다 조사했는데 다 미끼야. 아니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건 바로 제가 20년 동안 찾아다니는 파랑새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니까 여러분 다 애터미 사업 하고 싶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앞에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혹시 여기 앞에 계시면 배 좋아하세요? 배? 먹는 배? 예, 배 하나 얼마 하세요? 요즘? 한 5,000원 정도 해요. 3,000원에서 5,000원. 근데 그 배가 한 개 한 2,000원 정도 해요. 그러면은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2,000원 하면 안 사요? 시식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사요, 안 사요? 사요. 예, 2,000원 하면 사요. 그죠? 1,000원 하면 사요, 안 사요? 사요. 내 것만 사요? 순이 엄마 것도 사요? 전화해보고 사요? 그냥 사요? 그냥 사요. 왜? 이거 사가면 무조건 잘했다 그러잖아. 그죠? 예, 그냥 사요. 그런데요, 이 배가 옆에 보니까 300원에 팔고 있어요. 사요, 안 사요? 얼마나 사야 돼요? 이거 봐. 유통의 감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사야 된다고요? 얼만큼 많이?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다 사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배과술에 가서 공짜로 따서 박스에 담아와도 300원에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300원 이하의 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야 돼요. 다 사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개순군이 눈 껌뻑껌뻑하면 이러네. 그거 다 사갖고 섞여버릴 일 있나? 언제 다, 그게 아니고 다 사서 뭐라고 써붙이냐면 500원 한 개에 써붙이면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요. 내가 팔아요? 지가 팔려요? 그럼요. 애터미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이 4만 원이면 동네 아줌마가 잘 팔까요? 치과의사가 잘 팔까요? 치과의사가 잘 팔죠. 그런데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이 2,900원이다. 치과의사가 잘 팔아요? 동네 아줌마가 잘 팔아요? 그럼요. 이건요, 동네 아줌마가 파는 거예요? 치약 지가 팔리는 거예요? 지가 팔리는 거예요. 절대 가격이란 건 지가 팔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애터미의 전 제품이 지가 팔리는 거면 이거에 갖고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그러면 내가 내 사업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야, 정말 대박 회사를 드디어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부로 내가 바로 모든 내 사업을 다 접어버리고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애터미에 올인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유통적에 오래 있다 보면요, 이런 제품을 이런 가격에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야료가 있는 거죠. 잘 안 믿어요, 우리는. 이건 또 뭔가 꼼수가 있지 않을까 또 의심하는 거예요. 여기 의심하는 남자 선생님 지금 많이 보이세요, 그죠? 그렇죠. 그런 정도는 의심을 기본 해줘야 됩니다.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서 애터미 제품을 팔면 애터미가 많이 팔리겠죠. 많이 팔리면 그러면 회사에서는 가격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예, 올려요. 자, 제가 신제품 출시했어요. 대리점 줬더니 대리점에서 엄청 많이 사. 그러면 대리점에서 주문이 폭주해요. 그럼 제가 가격을 내려줄까요? 올려요. 그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분명히 처음엔 이렇게 주다가 반드시 잘 팔리면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럼 가격은 누가 올려요? 네, 바로 회사의 경영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을 나에게 계속 이 가격에 줄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제가 체크해 봐야 되겠다. 자, 그분이 너무 착하셔서 정말 내게 계속 절대 가격으로 주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경영 능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다른 회사에서 더 싼 제품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경영진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경영진은 또 누가 임명해요? 대주주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대주주, 예, 이렇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또 나름 해봤죠. 조사를 해보니까 애터미라는 회사는 박한길 회장님이 대주주이시고 그리고 CEO고 대표이사고 경영진이시더라고요. 혼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볼 필요 없겠다, 박한길 회장님만 만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장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면 그분이 강의를 쫙 다 하신대요. 그래, 그럼 제가 가봐야 되겠다. 그때는 속리산 한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속리산에 가서 석세스 아카데미 현장에 가서 이제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첫 시간이 딱 올라오신데 회장님이 바로 회사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를 쭉 하시는데 제품이 얼마나 좋고 뭐 또 이게 제품 설명도 하고 회사 설명도 하세요. 그런데 뭐 사업 설명 뻔하잖아요. 여러분, 사업 설명이 뭐예요? 내 제품이 왜 비싼지 설명하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그죠? 보통 그 화장품 방판하러 오는 언니가 옆에 오면 뭐라 그래요?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죠. 그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무슨 말이에요? 왜 비싼지 설명하는 거예요. 왜 비싼지 설명했는데 카드가 안 나오면 그 다음 뭐 내놔요? 샘플 주잖아, 샘플. 샘플을 내놓는데 그래도 카드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눕혀놓고 마사지 한번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당하셨죠? 전 뭐예요? 사업 설명이, 그게 사업 설명이에요. 왜 비싼지 설명하는 거예요. 방판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와서 박한길 회장 강의 듣고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한참 제품이 좋은 걸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이 화장품이, 그때도 이거였습니다. 이거 들고 이 화장품이 주스값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싼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싼지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전 전문가잖아요. 틀린 말 하기만 해봐라.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질문 공세를 펴겠다 이렇게 칼을 갈고 왔는데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아니 어떤 사업 설명회 가서 자기 회사 제품이 왜 싼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 사업 설명회 많이 했는데 이런 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유통 전문가였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막 절이 오는 거예요. 온몸이. 정말 대단한 회사다. 여러분 가서요, 박한길 회장님의 회사 소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 설명회를 듣는 순간 저는 그분의 경영 능력을 이미 범상치 않다. 저분은 나에게 계속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확신했어요. 왜 싼지 이해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도덕성이에요. 이거예요. 절대 가격을 지키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도덕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 듣고 느낀 제 소감, 전부 맞는 말이에요. 오르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성영 박사님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성급식을 하는데요. 성급식은 뭐 제가 보기에는 조촐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본인들은 굉장히 금수하게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급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장님이 이제 또 강의하러 딱 올라오신 거. 또 박한길 회장님이네? 그리고 이제 또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성공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럼 물건을 얼마나 사야 되고, 어떻게 포인트를 차야 되고, 이걸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 얘기하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그죠? 왜 안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부자들이 제일 싫은 건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돼버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법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맞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줬다면 제가 그때 이미 부자가 돼 있었어야 돼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됐어요. 뭐 할 수 없어 갖고 뭐. 그런데 회장님은 자기는 착한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법을 다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제목이 균형 잡힌 삶이에요. 부자 되는 법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자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게 첫 번째예요. 나머지는요, 속리산에 가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게 너무 많구나. 지금까지 내가 엄청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 배우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다음에 하룻밤을 자고요, 딱 갔는데 오토 판매사의 길, 이제 드디어 성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딱 가서 이제 들었습니다. 듣는데 회장님께서 뭐 이제 앞으로는 90살까지 살아야 되고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갑자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120살까지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변호사 뭐 다 필요 없대요. 왜? 변호사도요, 로스쿨 나오면요, 변호사의 30%가 실업자가 되고요, 옛날같이 수익이 안 된대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제 친구 변호사도 보니까 변호사도 덤핑친대. 로스쿨 나온 30대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게 뭐냐?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라는 사자만 따면 변호사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정말 그 왔던 1000여 명의 청중들이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저도 박수 막 쳤어요. 한번 쳐보세요. 저도 막 쳤어요. 왜 쳤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받는 오토 판매사였잖아요.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류변, 정변, 김변 뭐 변호사들 보고 너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내가 니보다 홀라.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이프를 이제 스폰서 옆에 모시고 좋은 스폰서 뒀어. 내가 진짜 기가 막힌 회사에 왔구나. 차를 몰고 쫙 이제 중부고속도로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호법 분기점 왔는데요, 차가 탁 막히더라고요. 브레이크를 탁 밟는데 뒤통수를 탁 치는 생각이 있죠. 무슨 생각이에요? 제정신 아니네. 무슨 다단계 회사의 직급, 그것도 최고 직급도 아니고 첫 직급, 판매사. 그거 판매사 직급이 변호사보다 더 낫다는 말에 홀딱 넘어가고 지금 덜떠갖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 야, 정신 차려 임마. 그래서 맞는 말인데 돌아오면서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 또 가서 들었어요. 2달째 또 들었어요. 또 맞아요. 집에 와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맞아요. 4년 동안 가격 한 번도 안 내렸대. 절대 가격 유지한 건 맞아요. 가격 조사했는데 다 맞아. 경영 능력, 정말 탁월한 경영 능력, 이거 다 설명하면 이것만 해도 1시간이에요. 맞더라고요. 저도요, 정말 괜찮은 경영진도 모셔봤고 경영 쪽에 있어봤기 때문에, 저도 경영해봤기 때문에 안다고요. 2달 동안 해서 맞는데 그러면 애터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머릿속에 안다병이 꽉 들어있잖아요. 머리는 맞는데 가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하는데 2달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우면 해야 되는데 돌아서면 아니야, 해야 되는데, 이거를 2달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머리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다음에는 가슴으로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가슴으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맞아, 이거다. 내가 저분이랑 같이 한다면 내가 비록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는 내려오는 길에 제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망했냐고요? 안 망했습니다. 예, 그 회사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그냥 같이 일하시던 분에게 다 줘버리고 아직 제 돈도 다 못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폰서이신 와이프를 모시고 그때부터 전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3년 반쯤 전에 애터미라는 걸 여러분하고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 애터미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결단을 내리고 애터미를 하겠다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행동에 옮길 때 제가 애터미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인생 시나리오를 적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목표를 정해라. 저는 목표를 제대로 못 정했기 때문에 완전한 부자가 못 됐던 거예요. 그때요, 인생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적고 내가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이렇게 성공하겠다는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 딱 2년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미 성공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런 경영진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는 시나리오만 적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3년 뒤에 반드시 여기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똑같이 성공의 길을 강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대충 사셨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잘 살아져요? 못 살아져요? 그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요, 흐름입니다. 흐름. 대세라고 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박태환 선수 아시죠? 제가 박태환 선수하고 수영으로 내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답해 주시네요. 전에 물었더니 그냥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묻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깁니다. 제가 박태환 선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태환아, 저기 나랑 수영으로 내기할까? 그래서 하시죠. 그러면 수영 장소는 내가 골라도 되겠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고르세요 이러겠죠. 지가 뭐 바다에서 하나, 강에서 하나, 뭐 냇물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든 내한테 이길 일이 없다. 그럼 전 박태환 선수를 차에다 태우고 어디에 가냐면 동강에 가서요, 래프팅 하는 데 가서 물살이 엄청나게 빨라. 그렇게 갖고 딱 정합니다. 1번 레인 박태환 뛰어들어서 위로 수영해. 2번 레인 손타기 뛰어들어서 밑으로 갈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이 세상이 그러면 올림픽 공식 수영장처럼 잔잔하게 흘러갈까요? 경유가 흐를까요? 그렇죠. 그 경유의 방향이 어딘지 안다. 손 들어보십시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살을 거슬러서 계속 살아가시면 돈이 모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유가 뭐 있었나? 뭐 그 세상이 크게 바뀌었나? 이런 분이 있는데 IMF 얘기하나? IMF 경유 맞습니다. 근데 그건 소소합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었잖아.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난리 났죠. 그거 얘기하나? 예, 그것도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잔잔한 흐름입니다. 엄청난 경유가 하나 흘렀는데요.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새로운 정보 전달 수단이다. 그랬더니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세계의 천재다 그러고 열광했어요. 여러분 다 열광하셨죠? 왜 안 하셨어요? 네, 몰라서. 네, 맞아요. 저도 몰라서 안 했어요. 무슨 화면 좀 큰 전화기 갖고 왜 저 난리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 지나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세 개의 디바이스를 하나로 융합한 겁니다. 전화기, TV, 컴퓨터. 이 세 개를 하나로 융합했는데 이건 전화기가 아닙니다. 전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 기능이 돼요. TV가 아니에요. TV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카메라도 되고 게임기도 되고 내비게이션도 돼요. 후레쉬도 됩니다. 이런 컴퓨터 기술까지 합쳐진 새로운 정보 전달 수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TV라는 대중 매체가 있었어요. 매스미디어 시대를 열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TV에 앉아갖고 맛집 자랑, 그죠? 맛 따라 길 따라 뭐 맛집 뭐 이거 봐요 안 봐요? 봐요. 요즘은 잘 안 봐요. 왜 안 봐요? 뭐 봐요? 밴드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올린 사진 봐요.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 엄청난 변화가 불과 언제 10년도 되지 않은 얼마 전에 생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저분이 앉아서 무슨 또 스마트폰이 우리의 문화를 또 뭘 바꿨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하는데, 가장 알기 쉽게 식생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음식점에 가면 양이 많아야 돼요, 맛이 좋아야 돼요? 양이 많아야 돼요. 3, 40년 전에는 일단 양이 많아야 돼요. 요즘 어때요? 맛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시면 또 물어볼게요. 맛집에 갔어요. 맛집에 굉장히 맛있는 집 한 상이 딱 차려져 놨어. 이렇게 특별히 맛있는 집에 갔을 때는 사장님은 젓가락부터 들어요, 숟가락부터 들어요?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 쉰세 됩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보통 숟가락 들까 젓가락 들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뭐부터 들어야 돼요? 스마트폰부터 들어야 돼요. 아니 박수를 치면 확실하게 치든가. 자, 여러분들이 어처구니 나는 신세대인 줄 알았더니 쉰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맛집은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올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집에 가갖고 애들하고 밥 사주러 갔다가 음식 나왔는데 숟가락이나 젓가락 먼저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큰일 납니다. 엄마 숟가락 나 숟가락 나. 사진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맛만 좋아야 돼요, 비주얼이 돼야 돼요? 비주얼이 돼요. 이게 문화입니다. 지금 30대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서 뭐 하고 있어요? 밴드나 카카오톡 하고 있습니다. 둘이 톡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나와서 인류의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유통을 얼마나 바꿀까요? 라는 게 흐름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갖고 어떻게 돈을 좀 싸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 힘들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직에 종사하신다면 의사, 변호사, 군인, 교수, 교사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그냥 지금 하던 일 하시면 됩니다. 전문직이니까. 다 애터미 하면 손은 누가 키워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자영업이나 유통업에 종사하시거나 가정관리사님들은 혹시 남자 사장님들 중에 전업주부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와이프는 전업이야 이랬다면 큰일 나요. 뭐라고요? 가정관리사님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사셨는데 이 세 부류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즉 내가 같은 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없는데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용기가 없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자,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주는데 어떻게? 영원히 나에게 주겠다는 이런 경영진을 모시고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버는 건 너무 쉬운데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통닭집 개수입니다. 이게 웃을 일입니까? 그 통닭집은 도대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옆집과 뒷집과 경쟁합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면서 통닭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럼 앞집 뒷집 망할 때까지 난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헛일입니다. 두 집 망하고 나면 네 집 생깁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수가 대한민국이 3배나 많습니다. 즉 내가 경쟁력이 없는데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결과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런 애텀이란 도구를 몰랐을 때는 그거라도 먹고 살았어야죠. 근데 이 애텀이란 도구를 알았는데도 계속 그걸 해야 된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 순간부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화가 이미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무슨 사업하러 왔어요? 유통사업하러 왔어요. 유통사업. 그 유통은요 문화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유통사업도 이 문화가 바뀜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뀐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그런데 주력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할인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이 주력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두 유통이 사실상 주력 유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후진국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른 유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선진국 위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유통은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습니다. 근데 20년도 안 된 시기 동안 유통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20년 전에 가장 잘 나가던 유통이 뭐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20년 전에 할인점 없을 때 여러분 장 보러 어디 가요? 그렇죠. 장 보러 시장 가죠. 요즘은 장 보러 어디 가요? 마트 가죠. 그러니까 그 시장, 그 장이란 게 뭐예요?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유통의 대명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 속에 사라진 유통이 하나 있는 거대 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각도 안 나시죠? 지금 답도 안 나오시죠? 도매상이 사라졌습니다. 예, 엄청난 유통 같으면 옛날에 다 도매상 아니면 시장이었어요. 사라졌잖아요. 왜? 할인점과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기술, IT 기술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할인점이 사실은 승승장구하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코드입니다. 컴퓨팅 기술이에요. 즉 신기술이 나오면 유통도 급속도로 바뀐다. 저는 1번, 2번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세를 딱 읽었는데 어디에 대세? 유통의 대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통했으니까. 그럼 애터미가 어떤 회사냐라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분석해 보니까 뭐요? 인터넷 쇼핑몰이다. 자,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하고 주문하고 결제하면 택배를 물고 놔.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전화 주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콜센터에 있는데 주문은 안 받아. 완벽한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이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과 TV홈 쇼핑은요, 하나로 융합되어 가는 과정에 이건 유통 자체의 융합의 현상이고요. 그리고 애터미는요, 할인점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할인점은요, 디스카운트 스토어, 즉 뭐야, 싸게 파는 게 할인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에 있는 전 제품은요, 할인점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럼 애터미는 할인점이네. 맞아요. 에이, 애터미는 다단계잖아.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 주잖아. 수당 35%. 맞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35%의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다른 나쁜 기능,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갖고 있는 나쁜 기능은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진입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월간 유지가 없어요. 오토십, 무조건 사야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마감도 없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가장 나쁜 기능은요,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그 회사 제품이 우리 집 앞에서 파는 할인점의 가격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근데 애터미는 이 할인점보다도 싸게 파는 거예요. 애터미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 뭐 프로폴리스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해도 가격이 얼마? 2,900원. 근데 나한테 몇 프로 돌려줘? 35%. 마트에 가서 올려놔도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요. 그냥 올려놔도 그 가격에 붙이면 팔린단 말이에요. 왜? 할인점보다 싸더라. 할인점의 가장 큰 기능은 뭡니까?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슈퍼하고 할인점하고 차이는 뭐예요? 가격 차이예요. 가격 차이. 그렇게 불편한 할인점인데 여러분들이 꾸역꾸역 할인점까지 가는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요, 애터미가 이제부터 할인점보다 싸게 팔기 시작합니다. 뭐를? 생필품을. 시간이 지나요. 애터미가 100개, 1000개, 10,000가지를 할인점보다 싸게 팔면 이제 애터미는 뭐가 돼요? 할인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할인점들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 대형 슈퍼로 바뀌는 거예요. 꼭 뭐,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점포들이 이제 뭐가 돼요? 슈퍼. 비싸면 뭐라 그랬어요? 슈퍼. 싸면? 애터미는 할인점 기능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 애터미가 새로 선다. 그럼 애터미는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고요, 35%의 수당을 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지급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나쁜 기능 빼버리고 뭐예요? 좋은 기능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35%의 수당을 준다는 기능과 할인점에 싸게 파는 기능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홈쇼핑 기능과 인터넷 쇼핑몰 기능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가 뭐 하냐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또 더 물어보면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가 뭐냐? 애터미는요, 스마트폰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뭐다가 아니라 애터미라는 유통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서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요, 인터넷 쇼핑몰이 그렇게 싸고 좋은데 여러분들 장 보러 갈 때는 인터넷으로 가요? 마트로 가요? 왜 마트로 가요? 싸고 좋은 인터넷으로 안 가고. 그렇죠. 인터넷 쇼핑몰이 처음에 나올 때는요, 전 유통을 압도할 것이다. 이제 웬만한 유통은 다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이 나와서 많은 유통들의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망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봤더니 인터넷 쇼핑몰은요, 뭐가 빠져 있어요? 왜 안 가요, 여기? 예, 신뢰가 빠져 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에 잘 안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대한 수준의 품질의 제품이 도착할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 잘못 왔을 때 내가 이걸 교환하거나 환불하기가 굉장히 번거롭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쇼핑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정도면 한 5만 원 정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격 보니까 얼마요? 9,900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 만 원도 안 하네. 그래서 결제 눌렀어요. 근데 물건 딱 왔는데 보니까 얼마짜리가 왔냐면 한 12,000원짜리가 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나빠요. 좋지 뭐, 만 원 주고 12,000원 샀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그거예요. 내가 기대한 수준의 품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정말 비싼 고급 정장 바지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2만 원 주나 3만 원 주나 5만 원 주나 오는 제품의 품질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건 유통업자들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가끔요, 만 원 주고 결제했는데 5,000원짜리가 왔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거는. 그러면 반품하려고 보면요, 반품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 되긴 돼. 근데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이 또 극복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맛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등어가 맛있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럼 뭐 거기다가 완전 맛있어, 짱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쓰면 맛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맛을 어떻게 전달하냐면 이게 주방 이렇게 요리사가 고등어를 굽죠. 그리고 옆에 이제 쇼호스트 한 분이 나오십니다. 근데 주로 여자예요. 그리고 말랐어요, 뚱뚱해요? 말랐어요. 왜냐하면 뚱뚱하신 분이 나와서 맛있다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쟤는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어, 뭐 이렇게. 근데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그런 여자 호스트가 나와서 뭐 어머머머 이러면서 이제 한 점 먹죠.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맛있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와, 저건 진짜 맛있겠다 싶어서 콕 누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고등어 왔어. 맛있다, 맛없다? 맛없다. 근데 그 사람이 속인 거예요? 그 방송이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맛있다고 생각하고 판 거예요. 자, 이렇게 맛을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건 못 믿는다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녁에 소고기 묵국을 끓이고 싶어. 그럼 여러분 대부분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장 보러 가죠. 예, 무 사고 소고기 사러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내가 딱 원하는 크기의 맛있는 무가 도착하는데 잘라보니까 바람이 절대 안 들었어. 그리고 소고기가 왔는데 내가 원하는 국거리 부위가 딱 도착했는데 정량으로 딱 도착하고 가격은 집 앞에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한 30%가 싸. 그러면 여러분들 장바구니 들고 마트로 갈까요? 인터넷으로 갈까요? 그럼 인터넷으로 가죠. 왜요?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완벽하게 신뢰가 구축된 인터넷 쇼핑몰이 나온다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도 이런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인터넷 쇼핑몰이 베이스예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신뢰예요. 그럼요, 애터미에서 신뢰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 품질의 제품이라 절대 가격에 판다는 것을 체험만 시키면 어때요? 바로 신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체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여자 사장들 여러분들 모여서 홈파티 하면 돼요. 홈파티라고 해서 꼭 집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모여서 제품 써보고 같이 써본 경험을 공유하기만 하면 뭐가 사요? 이제 신뢰가 사요. 자, 고등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쫙 청정지역에 샀고 노르웨이에 샀고 어떻게 하고 다 설명해 놨어요. 근데 그걸로 갖고 고등어가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 모임 하면은 그 모임에서 항상 주도권을 음식점에 가서 주도권을 잡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항상 그 친구 말만 듣고 따라가면 실패할 확률이 없어.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이
애터미 고등어를 하나 줘서 먹어왔는데 그거 야 대박 맛있더라. 그러면 내가 그 친구가 얘기하는 순간 애터미 고등어가 얼마나 맛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거예요. 바로 그요. 옷가게 20년 30년 하신 분이 애터미에서 나온 옷을 딱 보더니 이 정도면 참 괜찮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러면 그 옷가게 하는 친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잘 고르는지 안단 말이에요. 즉 내가 신뢰가 되는 겁니다. 즉 신뢰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써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재구매가 들어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재구매가 들어옵니다. 재구매가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오면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애터미는 대부분 나가서 보면 애터미는 애터지게 돈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주문을 넣어서 또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업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주문이 들어오면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뭐예요? 주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주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배달해주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사업을 해도 애터지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주문을 가르치는데 지금까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주문하는 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법 안 알려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비싸니까 괜히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법 가르쳐주고 인터넷 들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싸고 좋은 게 있으면 소비자를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요, 가르쳐줘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www.atomy.kr을 컴퓨터에 치고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고 어쩌고 저쩌고 가르쳐주면 여기 5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주문이 안 들어가요. www 쳐야 되는데 3개 쳐야 돼, 4개 쳐야 돼요. 3개 쳐야 돼요. 치다가 손이 떨렸어. 이렇게 됐어. 이거 W가 3개예요, 4개예요. 빨리. 점 앞에 찍어요, 뒤에 찍어요? 둘 다 찍어야 돼요. 근데 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노안이 왔는데 보여.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진화된 인터넷 쇼핑몰로 나가려면 반드시 주문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뭘 통해서 받아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애터미가 2009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전환을 하는 시점에 애터미가 막 생길 점에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들어온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니까요, 이제 노안으로 고민하시던 분들이 문제가 사라졌어요. 왜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지금 이거 보고 못 웃으시는 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안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따로 해보는 게 아니라 스폰서랑 나란히 앉아서 해보니까 어때요?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터미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르게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1등 공신이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흐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애터미가 만들어서 판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 판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다단계에서 돈이 안 되는지 아세요? 정보를 전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회원이 10만 명이 현재 제 회원이, 근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신제품 계속 매달 몇 개씩 나오면 이 10만 명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제품당 5장씩 카피만 해서 프린트만 해도요, 10만 명 50만 장, 5종류 나오면 250만 장 프린터가 트럭에 싣고 여러분들 나눠주고 다니면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받아도 남는 게 없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카카오톡과 밴드가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들라고 안 했어요. 근데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것도 공짜로 쓰라고 해요. 저는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주는 정보를 꾹 눌러서 복사, 전송, 끝. 그러면 제 10만 명에게 전부 전송이 됩니다. 전 정보 전달 비용을 한 푼도 안 쓰고 7만 얼마는 내요. 그죠? 한 푼도 안 쓰고 정보 전달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 카카오톡 만드는 비용하고 운영비는 누가 다 내는지 아세요?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는 가정관리사님들이 다 냅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 통신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요, 스폰서님 전화 좀 해주세요. 헉헉. 전화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전화 다 하면 30만 원씩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통신요금이 안 나와. 왜 안 나왔나 봤더니 통신사 사장들이 다 모여갖고 기가 막힌 대책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뭐예요? 무제한 요금제. 그 무제한 요금제 우리 대신 내주는 사람 누구예요? 가정관리사님들이 내주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아무리 아끼고 열심히 살아도 뭐하고 있어요? 남 돈 버는데 뒷돈 대주는 거예요. 자,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터미는 바로 이 인터넷 쇼핑몰에 인터넷이라는
도구와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든 정보는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 고등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입은 옷이 얼마나 핏이 나오는지, 착용감이 되는지, 바로 이 신뢰, 내가 원하는 수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나머지 1%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애터미는 바로 이 1%가 만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애터미는 뭐예요? 인터넷인데 어때요? 진화했다. 어드밴스드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애터미는 진화된 인터넷 쇼핑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제품들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룹 안에는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 제품을 분석하고 설명해 준 걸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애터미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다. 즉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이 자리에 앉는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못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애터미는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는 회사예요. 함께하는 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 애터미가 새로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애터미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딱딱딱 맞춰서 왔을까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무제한 요금제가 없었다면 여러분요, 저같이 3천만 원 받아도요 남는 게 없어요. 저 위에 분은요, 뭐 회원이 100만 명이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100만 명한테 언제 다 전달해요?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때요, 어차피 돈 안 되는 거 걷어서 몇 명, 재료에 있는 몇 명한테 몰아주고 뭐라 그래요?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망할 때까지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은 어차피 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애터미는 뭐예요? 벌써 억대 연봉자가 300명. 예,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몇 년 지나면요, 억대 연봉자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억대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 전달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란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나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이걸 같이 보여주자. 그걸 통해서 뭘 하자? 신뢰를 쌓자. 그랬더니요, 물건이 날개도 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애터미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나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즉 신뢰를 통해서 저는 이 애터미를 나의 도구로 만든 겁니다. 그 도구라는 얘기는요, 즉 내가 보통 사람에서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도구, 그 도구를 가지는 건데요, 자본주의에서는요 도구를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노동 수익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돈이 돈을 버는데 돈 우리 집에 한 50억 쌓아놓으면 돈 벌어져요? 안 벌어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굴려요? 세탁기 놓고 굴려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나에게 매달 월세를 주는 수익 부동산을 사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 수익 부동산 자체가 뭐예요? 돈이에요. 만약에 그 부동산이 나에게 돈을 안 갖다 주는데 그 부동산을 돈 주고 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애터미라는 유통에 신뢰를 더하면요, 여러분들을 평생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즉 수익 부동산처럼 나에게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바로 애터미라는 도구를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애터미라는 유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알고요, 바로 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만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부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때요? 완전 가속도가 붙었어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6개월 만에 어디, 1년 뒤에 어디, 인생 시나리오를 저는 회장님 말씀대로 딱 썼습니다. 제가 제 사업을 접어버리고 한 달에 그래도 500에서 1000 들어오던 사업을 접을 때 저희 와이프도 살짝 걱정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전 제가 딱 나온 지 6개월 만에 연봉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지 1년 만에 1,500만 원, 정확하게 2년째 되는 날 2,000만 원을 훨씬 돌파했고요. 지금 한 달에 한 2,500 이상의 수익을 받는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이렇게 확신을 했던 이유는요, 자, 이런 완벽한 형태의 유통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애터미가 만들어놨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유통을 만들었는데 난 뭐만 하면 되더라? 실내만 사면 되더라. 실내 쌓기는요, 홈파티만 잘하면 되더라. 그래서요,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냥 친구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인생을 사는데 내가 아는 친구 2명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할 수 없어요. 조금 어려워요. 예. 인생을 다시 좀 살고 와야 돼요. 근데 2명에서 5명 정도는 있죠. 예. 그럼 어때요? 불러서 같이 고등어 같이 먹어보면 돼요. 예. 그죠? 화장품 같이 발라보면 돼요. 같이 써보게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주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주변 사람에게 모여서 홈파티만 그냥 하면 진짜 돈이 된다라고 했더니 3개월, 6개월 정도 했더니 정말 다단계 다자도 모르던 네트 네자도 모르던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판매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마구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설정할 때 유통회사니까 제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딱 맞는 이런 유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애터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기능이 있는 회사예요. 애터미는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만 하고 이 정보만 잘 교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성공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애터미가 어떻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났기 때문에 타 경쟁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5년 연속 50%씩 성장하는 1000억대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대기업에 다녀봤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애터미가 정확하게 시대의 흐름을 타고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대의 흐름만 타고 흐른다면 모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성공 못하면 기적이란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 못하면 기적이란 말에 도움되는 얘기가 한 가지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보상 플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35%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보상 플랜이에요. 제가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저 1, 2번 조건에 맞는 회사들도 거의 없었지만 있다 하더라도요, 보상 플랜을 봤을 때 내가 돈 버는 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다른 데는요, 정말 스페셜리스트만 성공하는 거예요. 전문가만 성공하는 거야. 보통 사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애터미도 그랬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요,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성공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성공한다. 즉 뭐냐면 똑똑한 사람만 성공하거나 물건을 잘 파는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마케팅 플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 설명하시는 리더분 강의도 들어보고 들어가서 직접 마케팅 플랜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본 걸요, 그대로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이거더라고요. 자, 누구나 성공하죠. 왜? 자, 내가 애터미에 가입을 했어요. 내가 왜 가입하면요, 이 애터미는 딱 2번만 후원할 수 있대요.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딱 2번만. 첫 번째 사람은 내 왼쪽으로 와요. 2번째 사람 후원하면 내 오른쪽으로 온대요. 근데 딱 2번만 후원하는데 3번째 사람은 내가 후원을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번이나 2번 내 파트너를 후원인을 지정해요. 3번째 사람은요, 내 왼쪽으로 와요. 그럼 4번째 사람을 3번을 후원인을 지정하면 4번째 사람은 3번이 왼쪽으로 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1번 입장에서 보면 3번과 4번 또 그 밑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입시킨 사람들도 다 자기 매출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애터미는 누가 추천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요, 누가 매출을 했는지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자기 줄에 있는 거는 전부 자기 매출로 포함시켜 준다는 겁니다. 누가 가입시켰는지도 안 묻고 누가 매출했는지도 안 물어요. 근데 또 어디까지 인정해 주냐면요, 무한대까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무한대. 즉 100대, 1000대, 만대가 아니고 무한대까지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애터미의
보상 플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똑똑해도 알아봐, 써봐, 알아봐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나보다 잘하는 대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언젠가는 나온다, 확률적으로. 나오면 이 대박 파트너가 이렇게 모든 매출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내가 안 똑똑해도 성공할 수 있겠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럼 다른 네트는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요, 내가 6줄, 9줄, 12줄을 해야 돼요. 내가 12줄, 12명의 리더를 찾아야 돼요. 근데요, 12명의 리더를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친구가 와서 하자 그럴 때, 너 중학교 때 반장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고등학교 때 해봤어, 안 했어? 안 했지. 부반장도 안 했지. 우리 둘 다 안 했지. 우리 둘이 다 모여갖고 12명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한 달에 매달 얼마씩 팔아야 되는데 저는요 진짜 못 팔아요. 전 지금까지요 제가 해모임 몇 박스 팔았는지 기억해요. 똑똑해서 기억해요? 몇 개 못 팔아서 기억해요? 못 팔았다니까요. 화장품 몇 개 판지는 개수까지 기억해요. 제가 엄청 못 팔아요. 그런데 들이대기는 엄청 잘 들이대요. 아무데나 들이대요. 아무데나 들이대는데 확률이 엄청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로얄 리더스 클럽 회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보상 플랜이 답을 해주는 거야. 내가 잘 팔 필요 있다. 잘 파는 사람만 찾으면 된다. 잘 파는 사람 찾으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왼쪽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한 명 나오고 내 오른쪽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한 명 나와서 계속 복제해 나가면 나는 성공해버린다. 이거 뭐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요. 역시나 제 예상이 딱 맞았어요. 제 왼쪽에 저보다 똑똑한 파트너하고 엄청 열심히 해요. 제 오른쪽에 저보다 똑똑한 파트너하고 엄청 열심히 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성공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로운 보상 플랜인데요. 여기 이제 기존 사업하다 오신 분들 계시는데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신 남자 사장님들 특히 그분들에게 가서 우리 있잖아요. 애터미 엄청 돈도 되고 몇 천만 원 되는데 우리 사업하자 그러면 같이 사업하러 와요? 안 오세요? 안 오죠? 근데 왜 안 오신대요, 그분들? 말씀 안 해주시죠? 예,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다는 못 알려드리는데 저도 비슷했거든요. 왜 안 오냐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는요, 보상 플랜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밑에 게 회원이에요. 이게 수익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회원들이 이 수익금을 다 가져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애터미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똑같네? 예,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요거는 초기입니다. 이 회원들 중에서 보면요, 이제 정말 훌륭하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즉 사회적 명성이 좋아지면 여기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요, 이 조직을 키웁니다. 그러면 수익도 어때요? 커져요. 수익도 커지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여기에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익금까지 다 자기들이 논아가지고요, 여기서 일한 사람들은 그냥 몇백만 원 받는 게 끝난다는 겁니다. 1,000만 원 받는 사람 1억 가져가고, 1억 받는 사람은 10억 가져가고, 10억 받던 사람은요 100억도 가져가요. 그럼 누가 다 가져가요? 여기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폰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이 스폰서의 권한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딸랑딸랑 잘 못 보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원스타 투스타 전역하고 날고 기어도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분들 밑에서 딸랑딸랑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특이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스폰서는 하늘이다. 그림자도 밟지 마라. 스폰서가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라. 그러니까 밑에 정말 중간에 괜찮은 분들이 오면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이거 하자 그랬는데 솔직히 저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 메뉴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돈도 먹고 싫다, 내가 좀 적게 먹고 그냥 쓰지 뭐, 그러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명예로운 사람들은요, 그 문화가 싫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달라요. 어떻게 다냐면 그 보상 플랜 중에 상한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애터미의 로얄 리더스 클럽 회원들은 여기에 있는데 2, 3년 지나면요 5천만 원이라는 상한선에서 다 만난다는 겁니다. 저분들은 곧
요거 먹고 그냥 떨어져야 돼. 제가 지금 13,000만 원 정도 받고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요, 어차피 3년에서 5년 지나면 다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기만 하면 다 5천만 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상에서 만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리더들은요, 자기가 뭐 이렇게 특이한 문화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만나요. 수당이 똑같아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애터미에서 일어난다. 이게 정의로운 보상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도 3년, 5년 지나면 여기 정상에서 다 만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는요, 창업 이념이 생존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계속 성장해야만 안 망합니다. 100년, 200년 가야 돼요. 근데 애터미의 여기 리더분들은요, 수당을 이제 더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터미가 100년, 200년 가야 내가 죽어도 상속까지 해서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100년, 200년 가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리더분들 두 줄 다 했어. 이제 아무리 볼륨을 키워도 수당 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땅은 10년, 20년 지나면 애터미 다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그럼 더 전달할 때가 없어요. 그럼 리더분들은 거기까지 생각해야 안 해요? 다 해요. 저도 해요. 그러면 애터미가 안 망하려면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되죠. 똑같은 조건이면 리더분들의 라인도 국내에만 있어야 돼요? 해외로 나가야 돼요?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 해외에 사업자 몇 명만 있다면 비행기값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후원하러 갑니다. 근데 서울이 있는데 저 부산에 10명 모였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 국장님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만에 저희 회원 5명 있는데 어떻게 총장님 좀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면 비행기 타고 금방 갔다 올게요. 예, 왜 그래요? 해외 라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요, 아직 그리 큰 회사가 아닌데도 돼요,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고 여기 있는 모든 리더분들이, 여기 50명의 리더분들이 재심합력해서, 즉 니꺼 내꺼 안 따지고 돼요, 전 세계를 향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미국도 갈고 일본도 갈고 캐나다도 갈고 대만도 갈고 이제 싱가포르, 홍콩, 남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남이 하는 데 가갖고 설명해 줘봐요. 걔네들만 먼저 커갖고 미국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못 먹습니다. 지금 가 계신 분들요, 앞으로 10년 동안 하고 여러분들 10년 뒤에 나가도 미국에는 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아무리 해도 그거 다 못 먹어요. 예. 오히려 주마다 한 개씩 센터가 있는 것보다 주마다 한 5개씩 센터가 있는 게 훨씬 더 사업하기가 좋아요. 예. 저도 처음 사업할 때요, 제 센터 처음부터 낸 거 아닙니다. 냈는데 센터가 작아요. 강의도 별 볼품 없어요. 그 어디 가요? 콘센터 가서 같이 들었어요. 근데 제 경쟁자였어요? 아니더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리더들은요, 이 상한선 제도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인격이 고매하고 굉장히 뛰어나시고 인품이 훌륭하시고 해서 전 세계 마케팅 하러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다 그런 분은 아니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의 라인을 끝까지 펼쳐지고 본인들의 파트너를 계속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터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애터미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 보상 시스템, 즉 정의로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터미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터미는 이제 문화를 원칙 중심의 명예로운 섬김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애터미는요, 원칙을 중요시하고 동반성장하고 나누겠다는 이런 명예로운 섬김의 문화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매출 많이 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회장님부터 모든 임직원이. 그럼 뭐라 그래요? 명예로운 문화만 만들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어차피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 리더들은요, 수당을 더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밑에 아무리 더 키워도요, 똑같아요. 그럼 애터미 리더들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애터미가 100년 가는 기업이 돼야 돼요. 존경받는 기업이 돼요. 그럼 그런 기업이 되려면 배팅 치고 매출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명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명예로운 문화 만들기, 섬김의 문화 만들기, 이것부터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화를
나가기 때문에 애터미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이게 애터미의 성장 동력입니다. 와이프가 한 1년 정도 했을 때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한 2년 만에 사실 이 사업을 끝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나온 지는 2년도 안 돼서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로 나가서 제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을 성공시킬 겁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을 성공시켜 나갈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저랑 똑같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어려워서 애터미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알아보시라고. 저는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몰랐을 때는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대부분은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그랬는데 운이 좋아서 성공했답니다. 제가 살짝 좀 화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어떻게 운이, 그러면 사장님만 운이 좋고 저는 이렇게 운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운이란 거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즉 성공하는 자는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행운으로 만드는 사람이 운이 좋아서, 그래서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는 평생에 몇 번쯤 와요? 예, 3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기회가 한 3번쯤 옵니다. 왜?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편협하기 때문에 3번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게 기회인지는 언제 알아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 근데 그 성공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회가 나에게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내가 뭐야?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아서 성공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애터미라는 성공의 기회를 잡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뭐예요? 애터미를 알아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잘한 일은요, 와이프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럴 때 하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잘한 거는요, 와이프가 200~300만 원 번다 그랬을 때 무시하지 않고 나에게 기회가 온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뭐 했어요? 준비했어요. 알아봤어요. 꼼꼼히 알아보고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고는 누구도 저를 말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요, 다니면서도요, 오늘 KTX 타고 내려오면서도 아무나 보고 저 화장품 장사하는데요, 전 식당에 가서도요,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지갑부터 꺼내죠? 예,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부터 합니다. 그럼 특이해요, 안 특이해요? 사람, 손님이 가면서 다음에 또 오세요 하는 주인이 있어도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는 고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려다가 저 화장품 장사하는데 이렇게 지갑 안 꺼내요. 그리고 아무 대꾸 안 하면 저 화장품 장사하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무슨 화장품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돈 받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카드 받아야 되니까. 그럼 무슨 화장품 물으면 좋은 화장품인데 싸고 좋은데 지금 바쁘니까 안 되고 2시에 조용하죠? 예, 제가 2시에 올게요. 그럼 어때요? 약속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녔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같이 사업을 할 때는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부터 저는 하루에 사업 설명을 진짜 10번씩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루에 3타임, 4타임 뛴 적도 있고요. 집에 들어오면 그 12시 1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TV가 어디 붙어있는지 몰랐어요. 뭐 하여튼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그룹이래, 이름 하나도 몰라요. 그걸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큰 부를 안겨다 주고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다리가 불편하세요. 원래까지는 뭐 저희들 사는 생활 수준도 그대로 맞췄지만 내년에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저희 어머님 이제 77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앞으로 100세까지 사시니까 아직 뭐 이렇게 사실 날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인명은.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어머니께 꼭 해드리고 싶은 건요, 차에 기사가 딸린, 그리고 항상 뒷자리에는 어머니가 1번 좌석에, 아버지는 어디에? 2번 좌석에. 그 전에 아버님은 호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2번 좌석에 앉는 걸 원칙으로 해서 차와 기사를 딸려서 내려주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은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공부시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어때요?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부시켜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 딸에게 공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 안 해요. 지금 중국 가 있습니다. 유학하고 있는데요. 중국어는 어때 해보니 괜찮냐. 그러니까 중국 음식이 마음에 든대요. 한 번 가면은 카톡을 안 해요. 2년 됐는데 거의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림 그리는 거래요.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네가 미대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림 그리는 게 좋대요. 그래서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그냥 가라. 아빠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 떨어지면 네가 좋아서 그림 그리니까 1년 더 그리면 되잖아. 그치? 그럼 그거 또 떨어지면 또 그리면 되잖아. 언제까지? 될 때까지. 꼭 대학 가서 그림 그려야 되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했더니 우리 딸이 아빠 맞네. 그럼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정했어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쳤는데 어때요? 한 번에 덜컥 붙어버리더라고요. 예, 이게 뭐예요? 자, 그냥 편안하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냥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사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으시고요. 이제 팔짱 끼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요 이렇게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그 전에 결코 성공자라는 그런 반열에 정말 오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저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이렇게 성공해 버렸습니다. 앞으로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또 제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애터미 전도사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